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텍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이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5분 컷 시리즈를 이렇게 몇 달간 진행해 오면서 제가 꺼내지 않았던 비장의 무기 같은 책들이 몇 권 있었거든요. 그 비장의 무기 중에서 데일 카네기 3종 세트, 하버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 게리 비숍의 책들은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을 위해 제가 비장의 무기로 아직까지도 꺼내지 않은 저자들의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권인 나폴레옹 힐의 책 속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드디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나폴레옹 힐의 저서는 이 책 한 권도 아니고 이 책 한 권 속에도 정말 보석 같은 인사이트들이 너무 많아서 이 책 역시 한 번의 5분 컷 영상으로는 절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사실 이 책의 핵심 내용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석 같은 인사이트들을 담고 있고 저라는 사람의 생각 작동 방식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 책이기에 오늘 일단 미리 보기 혹은 예고편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저자는 1883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나폴레옹 힐과 이 저서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을 만들어냈다고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강하게 동감합니다. 실제로 저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자기계발 전문가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동시대 인물인 데일 카네기의 저서에서도 그걸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중에 활동을 했던 그 유명한 얼 나이팅게일 역시 저자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멘토가 있죠. 1908년 나폴레옹 힐은 밥 테일러스 매거진이라는 곳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미국은 극심한 경기 침체기였기 때문에 돈도 일자리도 찾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자의 업무는 유명인들의 성공담을 쓰는 일이었어요. 급여는 변변치 않았지만 재계의 거물들과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미국 철강 산업의 기반을 닦은 백만장자이자 철강왕인 앤드류 카네기였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는 저자의 멘토가 됩니다. 3시간의 인터뷰 시간 동안 카네기는 저자의 통찰력을 눈여겨보았고 이후 2번을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저자에게 누구든지 성공의 원칙을 이해하고 그걸 실행하기만 한다면 위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위대한 성과를 쌓아 올린 인물들을 자신이 소개해 줄 테니 모두 만나 인터뷰를 한 뒤 그 인터뷰 내용들 속에서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원칙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아이디어와 저자의 실행력, 통찰력이 만나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이때 카네기는 저자에게 이 작업은 어쩌면 20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른다고 소위 겁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해보겠냐고 제안을 했고 저자는 정확히 29초 만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건 훗날 밝혀진 내용이기도 한데요. 카네기가 말하길 그때 만약 대답하는데 60초가 넘게 걸렸더라면 그 제안을 철회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필요한 걸 이미 모두 갖추고 있다 한들 결국엔 그걸 이뤄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던 사람들의 면면은 정말 화려한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만 대략 말씀드려 볼까요? 포드사를 창립한 헨리 포드, 세계 최초의 백화점을 세운 존 워너메이커, 시어도어 루즈벨트, 라이트 형제의 형인 윌버 라이트, 질레트사를 세운 킹 질레트, 록펠러, 토머스 에디슨, 우드로 윌슨,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등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일부만 말씀드린 거예요. 저자가 기본 중에 기본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 끈기, 강한 열망과 이 생각이 결합되면 그 생각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부나 물질적인 대상으로 바뀐다고 저자는 강조하죠. 저자의 이 생각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걸 몸소 깨달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드윈 반스라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 깨달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토머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강한 열망에서 시작해서 한 걸음씩
깨달았어요. 이 반스라는 사람이 지녔던 갈망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확하다라는 점이었는데요. 그는 에디슨과 동업자로서 함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에디슨 아래에서 배우거나 일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열망이 가득했지만 그는 뭔가를 행동으로 옮길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에디슨과는 일면식조차 없는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에디슨의 연구소가 있는 뉴저지까지 갈 기차표를 살 돈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두 개의 문제만으로도 안 하고 못합니다. 시도할 생각조차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저자가 강조했던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는 그 말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무슨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스는 에디슨의 연구소까지 찾아갔고 당연히 동업자가 되지 못했죠. 대신에 매우 낮은 월급을 받고 그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어쨌든 반스를 받아줬는데 그때 에디슨은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내 앞에 서 있었다. 빈털터리 같은 행색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가 있었다. 그 표정은 그가 마음먹은 일은 해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라고 말이죠. 이제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반스의 그 목표와 비슷한 일조차 일어날 기미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열망을 끊임없이 더 강하게 되새겼죠. 당시 청년 반스는 이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철 같은 결심, 열망에 집중하고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그 행동은 온갖 장애물을 넘어 결국 그가 바라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하는 말이 저는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과거에도 지금도 제가 매일 속으로 되새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런데 기회는 반스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기회는 이렇듯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기회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활한 면이 있다. 때로는 불운의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잠깐의 좌절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곤 한다. 당시 에디슨은 에디슨 구슬 녹음기라는 기계를 막 완성한 참이었다. 영업사원들은 그 물건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간 애를 쓰지 않고서는 그 기계를 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반스는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을 알았다. 기회는 조용하게 반스와 에디슨 말고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이상하게 생긴 기계 뒤에 숨어 슬며시 다가왔다. 에디슨은 기회를 주었고 반스는 진짜로 그 기계를 팔았다. 그것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말이다. 에디슨은 그에게 그 기계의 전국 유통권을 주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반스는 부자가 되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반스는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반스는 당시 200만에서 300만 달러를 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금 현재의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5천만 달러, 우리 돈 635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엄청난 돈보다 더 의미 있고 위대한 자산을 얻었어요. 바로 저자가 말한 널리 알려진 이 성공 법칙을 따라 행동하면 생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이 물질적 보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반스는 자신이 에디슨이라는 거물과 동업자가 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불을 일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 저자의 친구인 다비는 골드러시 시절 많은 사람들처럼 금을 캐기 위해 콜로라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금맥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하며 필사적으로 금맥을 파내려 갔지만 금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단념한 후 채굴 설비를 단돈 몇백 달러에 고물상에 팔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물상이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행동을 합니다. 전문가인 광산 기사를 불러서 그들이 채굴했던 현장을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광산 기사에 따르면 금맥은 저자의 친구 다비가 파담한 자리에서 정확히 1m 아래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고물상은 그 금광에서 금을 채굴해 수백만 달러를 벌었고요. 고물상이 한 일은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후 다비는 생명보험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황금을 찾기 바로 1m 앞에서 그만두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금이 나오기 1m 전에 그만뒀지. 이제는 고객이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단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비는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성공한 보험 판매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잠시의 실패가 먼저 찾아옵니다. 패배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다가오면 가장 쉽고 논리적인 반응은 그만두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완벽히 패배한 순간 한 걸음 떼는 것으로 성공을 이루었다고. 실패는 교활하고 모순적인 사기꾼이다. 실패를 성공에 거의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여기고 기뻐하라.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패배와 동의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는 패배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저자 역시 실패는 그것과 똑같은 크기의 성공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무려 20년 동안 GM사의 CEO였던 잭 웰치는 경력 초기에 자신이 관리하던 플라스틱 공장이 폭발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억만장자 찰스 슈와브는 학업 부진으로 2차례나 낙제를 당했었고 월가에서 일하던 시절에도 한 차례 이상 실패를 겪었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 브루스 윌리스, 오프라 윈프리, 스티브 잡스 등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실패를 겪었고 그 실패가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했죠. 이들은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패배하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